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입니다. 5월 2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제보 및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 먼저 보고드립니다. 5월 2일 9시 기준 이번 주 8,762명이 방문하였고 5,450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매체별로는 네이버 22.86%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그 뒤로는 SNS 21.14%, 유튜브 17.35%, 커뮤니티 6.12%, 현수막 4.45% 순서로 제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제보 내용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죽음을 소원한다는 식의 살해 선동 게시글이 계속해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차트 분석 공부방에서는 대법원 판결 관련 기사가 공유된 직후 한 이용자가 더 깊게 찔렀다면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민주당 대선 후보의 죽음을 노골적으로 희망하는 글을 게시하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5월 1일에는 네이버 카페 부동산 스터디에서 민주당 지지자를 공산 세력과 연관 짓고 이를 근거로 살해를 선동하는 글이 유포된 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서는 이재명에게 투표하는 자는 공산 세력이다, 빨갱이는 죽여버리자 등의 극단적인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이번 주 내내 계속되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살해 예고, 암시단 모집, 살해 선동 글과 괴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번 주 제보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을 민주당과 연관짓는 허위사실 제보입니다. 이번 주 유심 해킹을 통한 선거 자금 마련, 21대 대선 부정선거 명부 작성, 중국 CBDC 통제설 등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정보가 커뮤니티, SNS, 댓글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특히 지역 앞에 카드와 유심을 함께 쓰면 중국으로 돈이 송금된다는 등 공포심을 자극하는 음모론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안위 지역 앞에 추경안 처리와 관련된 허위사실 제보입니다. 4월 28일 지역 앞에 1조 원 추경안 의결과 관련하여 민주당 후보가 과거 지역 앞에 이익을 얻었다는 허위사실이 다시 유포되었고 1조 추경을 통해 5천억 원 세탁 준비 완료, 선거 자금 1조 긁는다 등의 표현이 SNS상에 확산되었습니다. 지역 앞에 지지자를 대상으로 한 살해 예고 글도 확인되었습니다. DC인사이드 중도정치 갤러리에서는 민주당 지역 앞에 지지자들 전부 살해할 것 등 극단적인 살해 묘사와 혐오 표현이 포함된 게시물이 제보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일신문, KBS, 인터넷뉴스, 뉴데일리 등에 대한 언론 대응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일신문은 중국도 투표 가능한 한국 선거 누가 시작했나? 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투표권을 가진 약 10만여 명의 중국인 유권자가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중 8곳에서 당선인 2위 간 표차가 10만 표 이하였다는 점을 들어 중국인 표가 당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수치 왜곡 보도입니다. 중국 국적 유권자들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지 않을 뿐더러 설령 일부 지역에 몰려있다 하더라도 100%에 가까운 투표율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해당 주장은 전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해당 보도는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하고 있으며 그 배경에 더불어민주당이 있다는 식의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였습니다. 또한 KBS 인터넷 뉴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인용하여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현 의원의 사건을 갑질 프레임으로 지속적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를 이재명의 독재 DNA라는 표현과 연결지어 보도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독재자라는 이미지를 더 씌우려는 의도가 엿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방적이고 편향된 보도 역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였음을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유데일리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보도하면서 당내에서 후보 사퇴 요구에 물꼬가 터졌다고 표현하며 익명의 중진 의원 인터뷰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인용 보도를 통한 정당 내 이견을
비난성 보도로서 정당 내 이견을 보도하려면 적어도 명확한 근거와 실명을 바탕으로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입니다. 170명 민주당 의원 중 단 한 명의 익명 인터뷰를 바탕으로 민주당이 파기환송의 혼돈에 빠졌다. 당내에서 이재명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식의 서술은 마치 그러한 의견이 당 전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독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데일리는 익명의 단 한 사람 발언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을 흔드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은 대선 선거 기간입니다. 이러한 근거 없는 보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네, 김문수 한동훈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및 비하 발언을 여과 없이 방영한 KBS 라디오 전격 시사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4월 19일 KBS 1라디오 전격 시사에 출연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이재명 독주, 민주당 국회 독재, 거기다가 대통령까지 3건이 거의 하나로 통합이 돼 버리면 이게 공산 독재 또는 히틀러 독재, 나치 독재, 비명 행사라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비명, 말 안 듣는 사람은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당내 분위기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방 발언을 하였습니다.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 또한 4월 30일 KBS 1라디오 전격 시사에 출연하여 이재명 후보가 가져올 위험한 세상을 막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엉덩이는 왼쪽에 두면서 고개만 오른쪽으로 까딱까딱 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및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2조 사실보도 제3항 및 동규정 제16조 사실과 의견의 구별을 위반한 것으로 국민소통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신고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고성국TV, 성창경TV, 이봉규TV, 구글신고 등 유튜브 대응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국TV, 성창경TV, 이봉규TV 등 여러 채널에서 선거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어 구글에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고성국TV는 노태학 대법관의 회피 신청을 이재명 측 기피 신청이라며 왜곡하였고 진보 진영 인사들을 향해 시체 곰팡이 내나는 사람들이라며 모욕적인 언사로 비방을 했습니다. 또한 성창경TV는 이재명 후보를 강도와 살인자에 비유하는 콘텐츠를 게시하였습니다. 이들 채널은 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구글에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특히 이봉규 TV에서는 심각한 위반 사항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정치적 반대자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과 연대할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또한 사법부 구성원들이 매수나 협박에 취약하다는 암시하는 등 사법부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구글 측에 신고 조치했습니다. 현재 상기 채널의 추가 위반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경찰 고발을 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101번째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5월 1일 우리 당을 규탄한다며 이재명이 머리끝까지 화가 난 나머지 170명의 아들, 딸에게 이 아버지를 위해서 경제부총리와 검찰총장을 탄핵해달라고 지시한 것이다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했습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탄핵 처리하는 어제 있었던 대법원 판단과 상관없이 3월 21일 발의했고 지난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법사위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해당 탄핵안이 이재명 후보와 관계없이 지난 3월에 발의되었음을 고려한다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재명 지시설은 근거 없는 거짓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음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부총리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권한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습니다. 이에 헌법상 구체적인 자기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며 최상목 탄핵안은 헌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정당한 탄핵입니다. 국민의힘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계속하지 말길 바랍니다. 물론 계속하실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102번째입니다. 이번에도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5월 1일
비대위에서 지난 6월 국회 가방위 위원들의 방통위 방문과 관련하여 저에 대해서 국회의원 지위를 앞세워 명백한 갑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에 대해서 저희가 면담을 요청했고 그 면담이 성사되었던 날입니다. 6월 26일 날 면담을 요청했고 6월 27일 날 방문키로 방통위 직원들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민원실에 방통위 국장 과장이 나와서 안내키로 되어 있었고 안내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돌연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신분증을 접수하고 방문증을 끊고 방통위를 들어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저에 대한 터무니없는 억측에 대해서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지만 저는 경찰에 이의 제기를 제기했고 이는 검찰에서 다시 한번 다퉈볼 생각입니다. 특히 세월호와 관련된 사건은 전부 무혐의 받았다는 점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에 언론에서 필요 이상의 허위 보도가 없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